제가 듣기로는 중견기업 회계팀에 취업하려면 재경관리사는 취득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팀에 취업하려면 재경관리사를 꼭 따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남들 다 따는데 나만 없다? 그럼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재경관리사를 우대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공기업에서 재경관리사를 우대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구독자 여러분, 에듀윌에서 전산세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 김혜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회계 자격증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팩트체크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2년이 가기 전에 꼭 다뤄야만 하는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원주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원주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재경관리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그럼 오늘 팩트체크를 해볼 자격증을 소개해 볼까요? 바로 재경관리사인데요. 재경관리사를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 짐작이 가시나요? 혹시 23년부터 적용되는 그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내년인 23년도부터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원주쌤께서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자격증 유효기간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면회계법인 자격시험 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가시면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자격시험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시행 공고라는 제목으로 공지가 올라와 있을 텐데요. 2023년 1월 이후 합격자부터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합격일로부터 5년 경과 시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기간 갱신을 해야 하는데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수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고 자격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시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보수교육을 수료하시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23년 1월 합격자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재경관리사를 취득할 생각이 있다면 22년에 반드시 취득을 하는 게 좋겠네요. 22년 안에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없는 불미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니 제일 좋은 조건이죠. 그럼 재경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남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남은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9월 24일에 치는 시험은 이미 접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접수할 수 있는 시험 기준으로는 11월 19일, 12월 17일 이렇게 2번 남았어요. 22년 마지막 시험인 12월 시험까지는 3달이 남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재경관리사의 난이도는 전산세무 2급과 전산세무 1급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12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재경관리사를 취득하려면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세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데 만약 전산세무 2급에 준하는 공부를 이미 하신 상태라면 전산세무 2급 이론에서 재경관리사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라든지 표준원가 계산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공부해주면 되거든요. 만약 비전공자의 회계 지식이 없는 초시생이라 하더라도 입문 강의를 통해 기본기를 빠르게 쌓고 그 후에 자주 나오는 핵심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핵심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굉장한 요약집을 제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서브노트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재경관리사 기본서가 3권인데다가 두껍기까지 해서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원주쌤이 보여주셨던 서브노트는 무려 기본서를 85%나 압축을 했는데 핵심 내용이랑 출제 예상 문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서브노트를 만들기 위해 재경관리사 시험 보기를 2,000개, 기출 문항은 3,000개 넘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핵심이 담겨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기본서로 공부하시다가 헷갈리는 개념들은 여기 서브노트에서 찾아서 체크해 놓기도 좋고 그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실 때 이 서브노트를 보면서 정리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공부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학습 플랜도 나와 있더라고요. 8주, 12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춰서 플랜이 제공되니까 이대로만 따라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브노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재경관리사 서브노트는 에듀윌 재경관리사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이고요. 회계관리 2급 서브노트는 지금 에듀윌 재경관리사 사이트에서 매일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송비만 내시면 무료로 실물 서브노트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여기까지 원주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건가요? 재경관리사를 취득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취득 후 우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재경관리사를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취업 때문일 텐데요. 물론 학점은행제나 대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술병으로 군 지원 시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취업 성공에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중견기업 회계팀에 취업하려면 재경관리사는 취득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게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팀에 취업하려면 재경관리사를 꼭 따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남들 다 따는데 나만 없다? 그럼 아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재경관리사를 우대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공기업에서 재경관리사를 우대해 주나요? 21년, 22년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등등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요. 한 번 채용할 때 대규모로 채용하는 공기업들이네요. 네, 그리고 보통 재경관리사를 우대해주는 공기업의 경우 전산세무 1급이랑 TAT 1급까지 동일선상으로 두고 가산점을 인증해주는 편인데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시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세무 1급은 실무가 합격을 좌우하는 시험이니까 실무가 자신이 없다면 이론 중심인 재경관리사로 취득을 해서 가점을 받는 것도 전략이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재경관리사 출제 경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재경관리사 시험의 문제 은행식 출제의 특성상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기출문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경영해서 출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스킬에 의존하지 말고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지만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난이도도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유효기간까지 적용된다고 하니까 2022년도에는 꼭 합격해야겠네요. 보수교육 신청하면 갱신된다고는 하지만 5년마다 기억해뒀다가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1년의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말이죠. 만약 취득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22년에 승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재경관리사 유효기간 이슈, 우대상, 그리고 출제 경향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재경관리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제가 등장하죠. 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원주쌤을 모시고 전산세무회계와 ERP, 정보관리사까지 한 번에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꾹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